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2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나온 뉴스인데요.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이 내일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태국에서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이건 불법 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이거는 김성태 전 회장이 요구해서 열리는 재판이죠. 근데 이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에 쌍방울그룹 관계자한테 자, 내가 송환 거부 소송 포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죠. 근데 김성태 전 회장이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아마 잘 모르고 그러면서 태국에서 이 여권 지위 변경을 요구했던 모양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의 얘기였겠죠. 여권을 다른 걸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이미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김성태 전 회장으로 하여금 거기서 더 이상 뭐 재판 같은 걸 진행해봤자 별 효과가 없겠다 하는 절망감을 안겨준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권이 이미 무효화됐기 때문에 태국에서의 법적 지위, 그러니까 체류의 법적 지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권 자체가 없는 불법 체류자가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변에 그 얘기를 했고 어제 밤에 KBS 기자도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는데 그거는 어제까지의 생각이고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좀 점검을 해봤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왜 김성태 전 회장의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제는 오늘 이 남은 시간 동안에 그 주 태국 한국 대사관에서 여권 긴급 여권 발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절차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러면 바로 출발하는데 이 쌍방울 관계자에 따르면 내일 귀국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귀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태국에서 여기까지 긴 시간 안 걸리니까. 그럼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뭐 정확한 거는 알려진 게 없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본인의 여권이 무효화 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 주변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뭐 정치적 망명 이런 것도 고려를 한번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쌍방울 그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결국 뭐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거기에 연루돼서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방안 뭐 이런 것까지도 이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 국내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한 태국 대사를 작년 12월 21일에 만난 것으로 돼 있죠. 그리고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태국 외교부하고 상당한 그 채널을 확보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한국과 태국 간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도 체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법무부와 한국 정부에서 태국 검찰 또는 이런 쪽에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한 것이 꽤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러니까 곳곳이 다 막혀 있다.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어차피 지금 체포됐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겠다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관심은 들어와서 과연 어디까지 입을 열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아직 거기에 관해서는 아무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다 알려진 거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취재를 좀 해보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뭐 그동안에 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쌍방울 배임 횡령 뭐 이런 부분에 다 핵심 결정자입니다. 와서 그러면 전부 다 오리발 내민다. 응?
그러면 사실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증거를 어디까지 잡고 있는지 또 명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 역할을 했던 이태영 변호사가 제3자하고 얘기할 때 뭐 전환사채 얘기를 좀 살짝 비친 거 정도가 지금까지 언론에 나와 있는 그냥 증거라고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깨시민이라는 데가 이태영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쌍방울그룹을 고발을 했던 것도 그 정도의 근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오랫동안 했는데 어디까지 수사를 했는지 지금 명확하게 드러난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와서도 모르겠다라고 오리발을 내밀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근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뭐 대북송금이나 아니면 배임 횡령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증거가 확보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이 김성태 전 회장을 국내에 데려와서 수사를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김성태 전 회장이 뭐 그렇게 그 두뇌가 치밀한 사람도 아닐 것이고, 그 수많은 증거 앞에 아마 무릎을 꿇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은 것 아닌가.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의 그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 그다음에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거기에 뭐 정무수석을 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중에 2명, 이런 사람들도 전부 쌍방울그룹의 뭐 본사나 계열사의 감사, 뭐 이런 것, 사회이사 이런 것들로 다 취업을 했거든요. 이 수많은 숫자, 확인된 것만 7명인데 이 숫자가 취업을 한 걸 보면 보통 관계가 아니다. 거기다 쌍방울그룹 임원은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대표도 또 굉장히 친밀하다, 이런 증언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태 전 회장이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입을 마냥 닫고 있기가 쉽지가 않을 듯하다. 그래서 뭐 입을 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도 없지만 굉장히 많은 증거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내일 귀국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압송을 해서 수원지검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신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이 어디까지 열리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고맙습니다.